소크라테스가 고소당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왜 죽었나? 기원전 399년 서구 문명의 요람이었던 아테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을 사형장에 세웠습니다. 70살이 노인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들여왔으며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면적인 이유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아테네가 겪고 있던 참혹한 정치적 패배와 그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했던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 정말 끔찍했던 30인 참주의 공포정치가 끝나고 그토록 원하던 민주주의가 겨우 복원된 시점입니다. 도시는 이제 막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테네는 도시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체 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표면적인 죄목 뒤에 가려져 있던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가 겪었던 깊은 트라우마와 복잡한 정치적 계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가 추적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고소 내용이 뭐였는지부터 짚어보고 그 다음에 당시 아테네 사회 전체를 뒤덮었던 충격, 그리고 소크라테스 주변 인물들의 문제, 마지막으로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이 순서로 따라가다 보면 진짜 판결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고소당한 공식적인 죄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이상한 신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겉으로 드러난 명분일 뿐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또 아주 정치적인 데 숨어 있었죠. 당시 불경죄, 즉 아세베이아라는 건요, 그냥 저 사람은 신을 안 믿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들이 지켜주는 우리 아테네라는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범죄, 다시 말해 정치적인 무기였어요. 특히 소크라테스가 늘 내 안의 소리라고 말했던 나이모니온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 눈에는 국가가 인정한 신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공동체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 단서라고 할 수 있죠. 기원전 403년 민주주의가 복원되면서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정치적인 범죄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대대적인 사면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고소인들은 대놓고 소크라테스, 당신은 독재 정권의 협력자였어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법적으로 막혀 있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죠.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불경죄라는 아주 편리한 카드였던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소크라테스를 제거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찾으려면 잠시 재판정에서 나와서 당시 아테네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분위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그건 바로 깊은 절망감, 그리고 끔찍한 전쟁 패배가 남긴 트라우마였습니다. 무려 27년간의 긴 전쟁 끝에 스파르타에게 항복한 아테네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부시의 상징이었던 긴 성벽이 적군인 스파르타의 피리 소리에 맞춰 무너져 내렸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죠. 시민들은 대체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신들마저 우리를 버렸는가 하고 절규했을 겁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가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책임을 돌릴 내부의 적, 즉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분노와 절망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증거. 그건 바로 그의 제자들이 들이운 아주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아테네를 배신해서 나라를 망하게 한 알키비아데스.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30인 참주의 우두머리 크리티아스. 이들이 전부 소크라테스와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아테네를 망하게 한 저 배신자들, 우리를 학살한 저 독재자들, 그들을 가르친 스승이 바로 소크라테스잖아 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연자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면령 때문에 제자들은 처벌 못하지만 그 스승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고소를 주도한 사람은 아니토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악당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30인 참주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아온 말하자면 국민 영웅이었죠. 그의 눈에는 소크라테스가 기존의 모든 좋은 가치를 무너뜨리고 청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사상가로 보였던 겁니다. 아니토스는 진심으로 자기가 소크라테스를 제거하는 게 아테네를 구하는 길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자, 이제 무대를 다시 재판정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사실 재판이 시작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진 않았어요. 배심원 대부분은 설마 소크라테스를 죽이려고까지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소크라테스 자신의 행동이 이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테네라는 큰 말이 게을러지지 않게 계속 귀찮게 구는 등에 비유했어요. 소크라테스 본인에게는 이게 자신의 철학적 사명을 설명하는 아주 멋진 비유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판결을 내려야 하는 500명의 시민 배심원들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저 너희들은 잠자는 말처럼 멍청하고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식의 오만하고 짜증나는 훈계로 들렸을 뿐이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되려 그들을 가르치려 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유죄 판결이 난 뒤에 피고인이 직접 자기 형량을 제한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럴 땐 벌금을 내겠습니다 라거나 차라리 추방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올림픽에서 우승한 영웅에게나 주는 특권, 바로 평생 나라에서 공짜 밥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그냥 법정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조롱하는 행위로 비춰졌던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에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1차 투표에선 280명이 유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그 오만한 연설과 황당한 형량 제한을 듣고 난 뒤 사형에 찬성하는 2차 투표에서는 찬성표가 무려 360표로 확 늘어납니다. 무려 80명의 배심원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처음엔 그래도 죽이는 건 좀 심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그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완전히 분노해서 등을 돌려버린 거죠. 이건 단순히 소크라테스가 눈치가 없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보다 철학적 진리를 지키겠다는 그의 마지막 선언이었던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단서들을 모두 맞춰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에게 내려진 진짜 판결,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법의 탈을 쓴 정치적 살인이었습니다. 끔찍한 전쟁과 내전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아테네는 이 모든 불행과 수치심을 씻어내줄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희생양 말이죠. 그리고 반역자들의 스승이자 늘 사람들을 불편한 진실로 몰아세웠던 소크라테스는 그 제물로 정말 완벽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전쟁에서 진 패배감과 혼란 속에서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고요. 둘째, 크리티아스 같은 독재자들과의 관계라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죠. 셋째, 사면령이라는 법을 피하기 위해 불경죄라는 카드를 썼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속해서 너는 무지하다고 지적하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기꺼이 죽음을 택한 소크라테스 자신의 선택이 더해져 이 비극이 완성된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결국 죽음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고 역설적이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하지만 그의 죽음은 2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다수의 이름으로 혹은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소수의 목소리,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을 침묵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소크라테스의 독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고소당한 진짜 이유는 그가 아테네라는 도시가 가장 약해진 순간 가장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패전의 고통을 잊기 위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했고 소크라테스는 그의 제자들의 행적과 그의 성가신 질문들 때문에 완벽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